아주 좀. 자, 봅니다. 우리 은퇴 나이가 지금은 이제, 평균 한 50세 되면 나와야 됩니다. 은행도 55세 되면 집에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 나옵니다. 지금 대부분은. 그래서, 보고서를 보면 보통 50세, 51세면 대부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100세 살아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노후를 준비를 하는 사람은 간단해요. 돌아가는데, 안 하는 사람은, 이제, 정말, 막, 불행, 고통, 그죠? 재앙, 막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축복을 받으러 가면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준비 잘해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50세에 하프타임, 50세인데, 지금까지 요까지 살았다면은, 인생 전반전을 살았으면 후반전을 이제 은퇴 시기를 맞이하고 100살까지, 심지어 여성들은 120세까지도 살아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도 제가 여더라고요. 베이비붐 세대인데, 조기연금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다. 그죠? 조기연금 받고. 돈이 없으니까, 옛날에 보니까, 그죠? 조기연금 땡기 받고 이런 겁니다. 자, 봅니다. 식사 후 식당에서 나올 때 명함을 꼭 챙겨야 하는데, 지금 이제 명절에 시골 갑니다. 고향을 가죠, 여러분들이. 추석 때. 보통 멀리도 갑니다. 가는데, 그냥 들러가도 좀 마시고, 자기 고향에 뭐가 있는지 좀 검색해 보시라고. 경매나 공매나. 저도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옛날에 울릉도 갔을 때 명함인데, 주소 있죠. 울릉군, 이런 건데, 쟤도 이제 옛날에 경남 일반성명인데, 이게 진주에 합성이 바퀴가 있어요. 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을 일단 검색해 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래요. 내 같으면은, 물론 이제 우리 아버님 고향인데 한번 봅니다. 자, 예로 경남 진양군 일반성인데 지금 진주시로 이 통합이 되고 진주시가 나오더라고요. 진주시 일반성명, 그죠? 일반성명. 이렇게 해서 이제 이반성이고 일반 두 개 있어요. 옛날 반성명 집회. 자,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몇 개 나오네. 아파트가 3개가 나오고, 묘지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내가 이제 봤죠. 아파트를 보니까 400만이다. 자, 위에 봅니다. 얼마에 떨어졌지? 5%까지. 자, 보니까 아파트가 지금 8,700인데, 얼마나 떨어졌어요? 500만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위치를 보니까, 자, 봅니다. 제가 엊그제 갔다 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경남 수목원 아시죠? 경남 수목원. 혹시 아시는 분? 잘 아시죠? 경남 수목원에, 여기가 이제 이 경남 수목원입니다. 수목원. 그럼 여기에 조금 앞마을에 가면은 이게 답천에, 일반성 이게 답천이라는 동네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명절 되고 우리가 방학 때 하면 요 맨날 갔어요. 가고, 이제 여기에 이제 산수와 요 답이 있고, 요 위에 이제 국유지에 우리 이제 선산들이 막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수목원인데, 요 경매 물건은 이제 여기서 어디 있는 아파트, 그죠? 있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보시고, 보면 대강 알죠? 여기 위치가, 대강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고향이면 잘 알죠? 500들인데 왜 떨어졌을까, 이게? 5,300짜리가, 임차인이 있는데, 건지당보다 빠르죠? 그죠? 빠르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경매도 막 넣고 했는데, 예상되는 걸 보세요. 간단하게. 보니까 요번에 500에 팔리면은 요거 띄고 이래갖고 요 300 요거 가지고 이 친구가 받아가는데 모자라는 금액은 4,900 인수죠. 그러니까 안 팔린 겁니다. 결국 사면은 요거 플러스 경매비용 그래주고 사는 겁니다. 300만원. 아마 한 5,650 주고 사니까 이게 별로 메리트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보다가 낙차 받을 때는 그럼 여기에 동일번지 매가 있어요. 한번 볼을 봅니다. 보면은 대강 이게 아파트가 한 4,200에 팔리구나. 4,200에 팔리는데 지금 임차인아가 5,300이죠. 그 경매비용 300 하면 5,600이 대비니까 비싸잖아. 그래서 안 산다. 400주도 지금 팔리기가 어려워. 자, 그리 보면서 이제 자기 주변에 팔린 것도 보고 막 보세요. 아시겠어요? 농지도 있고 묘지도 막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기 전에 그냥 들른 갔다 오기 하지 마시고 꼭 그 가기 전에 검색해보고 경매, 공매가 뭐가 있는지 봅니다. 보고 가시면 좋겠다. 자, 13호입니다. 국민연금. 자, 우리 연금이 지금 3개 있죠. 국민, 주택, 농지연금 이 3개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월 9만원씩 30년 불입하면은 사망시까지 52만 3천원다. 이것도 모른 척 이어놓으세요. 이어놓으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다 이어놓으면 자동 빨리 나거든. 그죠? 9만원 빨리 나갑니다. 그럼 여러 직장 다니면 내가 4만 5천원 불고 회사에서 4만 5천원 물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넣으면은 제가 이제 가서 데이터를 달라겠어요. 저게 국민관리공단 가서 본견에 9만원 넣으면은 52만 3천원 정도 주는 걸로 이 데이터 뜹니다. 보니까 연금이 노령연금이 9만원 월 보험료를 9만원 넣으면은 한 52만 3천원 그죠? 30 넣으면은 이제 이렇게 논다면. 자, 그래서 이거는 가정주부도 넣는 게 좋아요. 이미 가입이 되니까. 알죠? 그래서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뭐 뒤에 고갈되고 저건 뒤에 아니고 일단 모른 척 넣어놨어. 저는 지금 145만원 받아요. 저도 뭐 봉급 때 보면 맨날 오죠. 명세배 국민연금 해갖고 뭐 이리 쭉 빠지는 거 봤는데 사실 신경 안 쓰거든요. 뭐 가끔씩 하고 뭐 주민세 뭐 두루두루 막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모르고 놔둔 게 지금은 145만원입니다. 한 달에 나오는. 아니요. 조금 뭐 넣었다가 안 넣었죠. 하여튼 들어간 건 한 7천 몇 배만 되고 지금 나오는 것이 145만원. 또 해 바뀌면 또 올라갑니다. 물가 올라가면 또 증가돼요. 이게 연금이 증가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본인이 이제 사망이 되면은 유료연금으로 60%, 150만원 받으면 뭐 한 90만원 나겠다, 그죠? 배우자한테 뭐 90만원이 나갑니다. 배우자까지. 자, 그래서 이제 받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보도자료 보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우리 주택연금은 여기가 번적지예요.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2020년 4월 1일부터 55세로, 전에 60세인데, 이게 떨어져가지고 55세도 받겠다는. 그럼 지금은 특히 서울에서 아파트가 많이 올랐죠. 봄에 뭐 4억, 5억 하던 게, 뭐 한 두세 달 전에 6억, 7억 하더니 지금은 또 내가 통화하니까 10억 하더라고. 거의 뭐 2배 이상 여기 나오더라고요. 요럴 때 내가 볼 때는 주택연금 맡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뭐 올라가는 게 항시일 올라가는 거, 뭐 100달이고 뭐 10년, 100년 올라가는 거 천만의 말씀. 일본도 3억까지 3천 주고 산 게 6천만 주고 산 것이 3억 갔다가 91년도에 지금은 3천만 더 돼요. 3억 몇천만 게 지금 3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 10분을 떨어야 돼요. 오래됐네.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한국도 몰라요. 일본 닮아간다 하면은 이게 뭐, 자, 다시요. 쭉 올라가다가 91년도가 정점입니다. 그때가 아파트가 거의 3억 6천 같대요. 지금은 얼마냐? 3천만 주도 안 파는데 10분의 1. 그러면은 3억 6천 갈 때 그때 국민 몇 개 사람은 장대 아닙니까? 지금 국민연금 몇 개 시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딱 최고점 따를 때 이런 사람이겠죠. 무슨 말 하노? 원장님은 뭐 내년 되면 뭐 지금 또 배 이상 오르겠는데 그거는 모른다. 항시 뭐 배 이상 오르고 그런 경우 없어요. 대한민국에. 알겠죠? 지금은 그냥 꼬꾸라질 일반 남았습니다. 최고점이 지금 어제인지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을 이제 매기는, 작년에 매긴 사람 지금 해지를 안 돼요. 너무 올라삐니까. 해지하는데, 지금 매긴 사람은 해지할 리가 없어. 이제 앞으로는 뭐, 이럴지 모르지만은, 하락한다고 보고 매기는 게 좋겠다. 보십니다. 국민연금은 55세 이상 가입하면 바로 나오나요? 네. 바로 나오나요? 예, 나옵니다. 금액이 좀 작겠죠, 아무래도. 자, 55세 가입하시면은, 예로 5억이다 크면 70만 8천. 59세에 가입하면은 98만원. 예로 65세에 가입하면은 뭐 한 130만원.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조금 다르겠죠. 9억짜리면은, 9억 아파트 55세다 크면 130만원. 59세다 크면 180만원. 이 정도 받는다. 180만원. 포함되죠.
대출 받는 거니까. 대출 하는 거니까. 예, 예. 세주택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맡기면 받습니다. 맡기고, 낳고, 그 다음에 막 빨리 하나 처분하든지 하면 됩니다. 되니까. 하여튼 9억, 공시가 9억이니까 시시 한 10, 한 2, 3억까지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적당히 줍니다. 적당히, 줍니다. 자, 그럼 연금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 이제 작년 4월인데 아마 맞을 겁니다. 그죠? 65세에 5억이다 크면은, 자, 외웁니다. 125만원. 125만원. 65세에 5억이다. 125만원. 그죠? 5억이다. 8억 되면 한 200만원. 8억 되면 200만원. 9억 되면은 65세에 9억 되면은 225만 8천원. 그죠? 9억 좀 되면. 이 정도 받으면은 굶지는 않겠죠?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파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월세가 없잖아요. 수입이 없으니까 자녀가 손 내밀 수밖에 없어요. 10원도 없는데 뭐 강남에 20억 30억 아파트에서도 수입이 없어요. 그러면 자녀는 손 내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럴 바에는 오히려 연금을 좀 맡기고 어떻게 안 그러면 방법도 있어요. 노인복지도 가면 좋아요. 노인복지주택 가면 좋습니다. 새끼 밥 다 주지. 죽을 때까지 막 그냥 주지. 그러면 한 달에 한 10억 정도 있으면은 노인복지도 가서 그 맡기는 것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손에 물 안 묻히고 평생 살 수 있는 유입 살고 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주택연금을 연구해야 되는데, 자, 봅니다. 지금은 55세 이상, 그죠? 55세 이상입니다. 55세. 외국인은 안 됩니다. 외국인은 안 돼요. 한 사람은 괜찮은데, 두 사람 외국인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금액을 보면 이래요. 금액은 일반 주택 금액이 있어요. 자, 간단히 봅시다. 3억짜리인데 일반 주택이 70세다 크면 92만 1천원. 일반 주택이죠. 자, 그 다음 밑에 보면은 노인복지주택이 있어요. 노인복지주택. 그럼 요거는 조금 또 떨립니다. 한 80만원. 80만원. 아까, 자, 요것도 좀 더 떨린 게 뭐냐 그러면은 주거용 옵스테도 됩니다. 이 작년에 11월달부터 추가된 겁니다. 주거용 옵스테. 자, 요거는 72만 8천원. 그래서, 일반 주택보다 주거용 옵스테일이 한 25% 정도 좀 작더라고. 내가 보니까. 92만 1천원인데, 주거 옵스테일은, 70만 8천이니까 한 25만원 정도 작더라. 이해가시죠? 그래서, 옵스테일은 조금 작습니다. 그럼 옵스테일은 동사무소에서 이제 재산세 이제 주거용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가능한 겁니다. 가능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일반 상업용 옵스테일 있죠? 요것도 동사무소가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거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지금은 공시가격 9억 이상 되고 주거 목적 옵스테일 경우도 된다. 그죠?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한 주택을 팔면 된다는 하죠. 한 주택을 팔면 되고 그런 이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린주택이 또 문제입니다. 상가주택, 요거는 전체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면 됩니다. 주택이 절반이 넘으면 돼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다 그러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로 1층 상가고 2, 3층은 주택인데 2, 3층에 3층에 내가 살고 2층도 임대놨고 1층도 임대놨고 그럼 주택이 좋은 거는 살면서 월세를 안 주고 그죠? 공짜 살고 월세를 받아가면서 주택을 받고 두 가지 다 받는 겁니다. 1, 2층 월세를 받고 주택연금 주택을 받고 3층은 내가 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보다는 근린주택이 좋은 것 같아요. 근린주택 그 다음에 뭐 다가구주택 한다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월세 받는 건 좋은데 보증금을 못 받고 갑니다. 보증금. 사월세 개념으로 1년치, 2년치 막 이렇게 받아라는 얘기죠. 사월세 개념으로 받아가요. 왜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대출이 되어 있으니까 경매 들어가면은 소액 보증금 띄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을 못 받도록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적물 변경되냐? 됩니다. 예로 A주택가 했다가 B주택을 바꿉니다. 그럼 그것도 가능해요. 그럼 A가 5이고 B가 7억 그러면 2억 더 붙여주는 거고 B가 4억 같으면 1억 빼고 잡혀주는 거고 그럼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청주 봅니다. 청주. 청주의 절반이 떨어졌다. 그럼 이것도 이제 좋은 거예요. 20에 509 봅니다. 20에 509. 자, 20에 509 봅니다. 청주시에 무엇이 나왔대요? 청주시에 주택이, 야, 땅이 5,800평.
너무 크다, 그죠? 땅이 뭐시 크노? 2억짜리가, 9억짜리네? 이게 9억짜리인데, 그죠? 이게 9억짜리인데, 4억 8,500, 절반 떨어졌네, 절반. 그죠? 절반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임야 하나 큰 게 있겠죠? 임야가, 밑에 큰 게 있네. 3,500평. 이런 게 붙어 있는 거죠. 이런 게 붙어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집 좋네. 그죠? 뭐, 아담하게 됐고, 적당합니다. 시골 가실 분은, 이런 걸 사가지고, 그냥, 특히 시골 가는 사람은, 주택은 빨리 뵙게 돼요. 알겠죠? 시골은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 월세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어르신들 시골에 있는 주택이 괜찮은 게 있다고 빨리 맡겼어요. 주택 맡기는 게 제일 장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월세 줄 필요도 없고, 아버님한테 매달 돈 갈 필요도 없고, 그동안 살다가, 평생 살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정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받아갔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근데 맡기는데 1년 만에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정산해갖고 자식들 줍니다. 그거를 되돌려줍니다. 전에는 또 자식들이 반기를 들었거든요. 나도 3분의 1 상속권 있는데, 엄마, 내 주있어. 그래서 엄마, 주택은 못 받게 만들어. 그래갖고, 이제, 엄마가 콘에 몰려가지고 신문에 자주 나왔어요. 지금은 아예 이제 그런 분쟁은 없애고 신탁제도를 해갖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해가지고, 사망했을 때 막 분쟁이 없도록 그렇게 또 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 그죠? 많이 떨어진 거. 절반 떨어진 거. 우리는 주로 절반 떨어 나타받는 게 좋습니다. 절반 떨어가지고. 자, 그러면 16번. 16번에 여기 보면요. 이리 쭉 있는데, 내가 여기 뭐 단서 달네. 토지 내부에 흰색도 포함이 됐다 해놨는데,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니까 중간에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여기 땅이 많은데, 사진도 엄청 찍어놨네. 자, 여기 있죠. 이 땅이 전체인데, 이게 빠진 거 싶어서 내가 걱정했거든요. 포함됐더라고요. 요 전부 다 이래 해가지고, 아까 뭐 9억짜리가 4억 5천짜리고 이런 겁니다. 이거 딱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충청도 쪽에 있는 분들은 청주 쪽에 요거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17번 보시죠. 주거용 오피스텔 된다, 안 된다? 되죠? 한 25% 좀 작다. 적당해. 그래서 이 해운대에 공면대 오피스텔인데 7,600에 떨어졌는데, 요거는 이제, 선순위 전세보증금, 강제징수비, 선순위 조세채권, 뭐 해운대구청이라면 결국은 2억 2,500 정도 주고 사는 걸로 보여집니다. 요놈은 이거는 사면은 3억짜리인데 한 2억 2,500 정도 막 이래 보여집니다. 요거는 사면은 맞는 말씀입니다. 시험만 그러니까. 자, 18번. 주택연금으로 상당히 우려한 물건을 보인다. 자, 파주에, 서울 좀 위에죠. 파주에 땅도 있고, 근데 11억에 3억 8천가 되죠. 34번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11가구에 주차도 11대고 양호하다. 그죠? 요번에 들어갈 때는 20%, 최저매각 가격이 20% 가고, 20% 가고, 새마을 권고가 임차인 두 사람에 대해서 배제 신청을 했다. 이거는 뭐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아요. 낙찰자는. 자, 한번 봅니다. 19에 1325. 이거는 물건이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뭐, 안 사는 게 조금, 저한테 한번 봅니다. 파주에 원룸이다. 180평에 200평이다. 이 말이죠. 200평인데, 요번에 입찰할 때는 20% 가져오라 말이죠. 가져오라 그거고요. 지난번에 미납이 됐어요. 미납이 돼가지고 7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7명씩 들어오면은, 별 문제 없다 보면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다 검토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대량으로 확 들어온 거는 대부분은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5억 3,700 쓴 사람이 뭐 이한 이유로 좌우지간 잔금을 안 내네요. 안 내가지고 지금 7월 달에 또 변경이 되고, 또 8월 말도 8월 말 뭐고 불허가가 되고 10월 달에 다시 진행한다. 자, 불허가 사유는 뭔지 잘 모르면은 요 전화하시면 돼요.
아니죠? 물어보세요. 지난번 잘했습니다. 불허가 됐는데 찝찝하네요. 내가 낙찰 받고 싶은데, 뭐, 불허가 사유가 뭡니까? 하면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거 뭐, 송달이 안 돼서 그런 거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낙찰 받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별 문제 없으면은. 자, 보세요. 땅이, 그죠? 땅이 많잖아요. 그죠? 땅도 많고, 지금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임대 나오면 되겠죠? 그죠? 쭉 나오면 됩니다. 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이 있습니다. 있고, 이 그림을 보니까, 땅도 적정하고, 자, 일단 넘어갑니다. 임차를 보니까, 자, 임차가 쭉 좀 있어요. 근데 임차가 구성원이 좋습니다. 거의 뭐 5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거든요. 이러면은 임차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새마을 금고가 등장하네요. 등장하고 나오니까 예상배당표를 보니까 이게 예상배당표에 요번에 이제 지난번에 띈 요 보증금 부여해가지고 요거 빼고 4억 1600 가지고 소액 보증금 쪽으로 한 5명 가져가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명도가 쉽겠죠. 보증금 가져가기 때문에 명도항에서 받아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주시는 뭐 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래갖고 학생일자부 임차인하고 은행도 좀 가져가고 이렇다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이제 뭐 이 사람도 가져가고, 요거 뭐 이 사람 문제네요. 5천만 원 한 사람, 5천만 원 한 사람. 자, 5천만 원짜리 3명 넣었어요. 3명 넣고 요거는 인수로 해놔요. 그러면은 요 3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사비를 좀 주셔야 됩니다. 이사비를. 예로 한 3, 400 정도 주면 안 되겠나 싶어요. 대강 느낌에 막 그 정도 수준을 주면 안 되겠나. 자, 그래가지고 낙찰을 받으시면 되겠다. 그러면은 예? 그런 거는 이제 은행에서 이제 한 거는 후순임 차이죠. 후순위. 그죠? 여기 이제 뭐 몇 사람을 은행에서 배당 배제를 신청했다 이야기죠. 은행에서 임차인 2명에 대해서 배당 배제를 했다. 그게 아마 군번이 빠른 것 같네. 군번이 은행이 언제입니까? 은행이 2015년 7월 달이고, 은행보다도 먼저 가져가는 뭐 아까 누구 이름이 뭐고? 넣는데, 그죠? 넣는데, 뭐, 여러분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보다 빠른 사람이 있는가 찾으면 됩니다. 그것만 찾으면 되고, 뒤에 있는 거는 은행에서 가져가든, 뭐, 세입자 가져가든,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순서가 뒤바뀌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은 앞선 사람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대강, 보증금하고 월세가 이렇다. 그러면은, 요거를 100을 나누게 빼면 436만원이죠. 6만원 하고 한 달에 25만 하고, 그럼 뭐 450만원 정도 월세를 돌리면은 놓을 수 있는 그런 무거든. 그럼 내가 살면서 한 달에 월세 한 400 정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무거다. 그러면 여러 주택을 몇 개 가지고 한 200만원 받고 월세 한 400만원 받고 막 그렇게 살면 된다. 알겠죠? 구태여 서울에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앉았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얹고 월세 400 받는 거 여기 바꾸면은 그 돈을 가지고 뭐 금액도 싸죠. 그죠? 금액도 지금 보니까 뭐 한 4억 5천이나 주고 사겠네. 절반까지 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물건이 좋다 봅니다. 내가 볼 때는. 자, 주택연금으로 상당한 우량물 온다. 건축물 대장에 14가구, 주차 11대로 양호하고 인수가 1억 1300에서 낙찰을 이제 그거는 감안해서 가야겠다. 그래서 충북 진천군에 요것도 보니까 4억 6100인데 1억 1300 다음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5억 한 7천 되죠? 그러면 이제 알아서 이제 사사사 보면 됩니다. 19에 5828. 지난번에, 아니, 요게 유찰됐어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지난번 가야 때 여기인데 지금 떨어져갖고 3억입니다. 그럼 3억이 뭐 1억 1300 다음은 4억 1300이죠. 그러면 7억 얼마짜리인데 한 3억 정도 DC가 됐어요. 자, 물건 한번 봅니다. 19에 5828. 자, 요 보니까요, 진천군의, 충청도 진천군의 원룸인데, 200평 넘고, 이게 쭉 7억 2100짜리가 2억 3억까지 들어요. 3억까지. 자, 물건 한번 보세요. 어때요, 지금? 괜찮죠?
뭐 내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뭐 적당하게 도로도 잘 물고 막 그렇습니다. 보니까 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임차인을 보니까 다가구에 자 건축물 대략을 보니까요. 건축물 대략에 가구수는 확실히 여기 오른쪽 보면 있어요. 여기에 14가구 해놨죠. 14가구 그럼 주차 대수는 몇 개입니까? 주차 대수. 그래서 이 14가구 일반 건축물 될 일은 없습니다. 14가구까지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 될 일은 없을 것 같고 주차 대수는 어디서 주차 대수 어디 앞에 놓? 여기 있네. 11대. 주차장 해놨죠? 그럼 11대 있고, 뭐 14가구 있고, 막 적당합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 될 일은 없겠고, 이는 뭐고? 15가구? 15가구? 2008년식. 하여튼, 물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막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걸 사고, 여러분들이 또 구성 보세요. 잔잔하게 좋잖아요. 2천, 3천, 여기서 다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문제는 꼭 눌러보니까 인수가 좀 보여요. 인수가 1억 1300 여기 이제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거는 작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뭐 나머지는 막 큰 명도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1억 1300이 인수니까 요번에 낙찰 받으면은 3억이다 보고 4억 1300이다 이래 보면은 막 7억짜리가 한 3억 떨어졌으니까 물건이 좋다 이 말이에요. 물건이. 자 그다음 봅니다. 요거는 지난번 이거는 꼽히셨어요. 꼽히시고 지금 여기 맞습니다. 요거 2억 9천원 이게 맞아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 연금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조금 25% 작지만은 된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이 아니죠. 자 여기에 문제만 없으면 좋겠는데 19에 5409에 한번 자, 문제만 없고 움직이면은 좋겠다. 그죠? 공덕동 오피스텔이고, 전용이 8평. 좀 작다, 그죠? 딱 혼자 쓰기 좋겠다. 독신 딱 쓰면은 좋겠는데, 누가 봅니다. 아이고, 용감하게 받았네. 영주 좋다, 이 말이죠? 좋다. 받는데 미납이 됐습니다. 또 미납이 되고, 또 미납이 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불어가 되고, 이 사람은 우체에서 막 비비가 빠져나왔고, 자, 봅니다. 공덕동이 뭐 괜찮은 거죠. 제일 교통이 좋습니다. 서울에서 마포구 이때 좋습니다. 자, 임차인이 2억 1200이 어떻습니까? 은행보다, 건조당보다, 날짜가 전입은 빠르죠? 2017년, 2028년 게 빠르고, 12월 달인데, 이것도 빠르네. 빠른데, 배당 요구 종기를 어디 됩니까, 지금? 하루 늦죠? 늦은 건 늦은 거죠. 자, 그러면은, 배당 요구 종기를 늦기 때문에, 그만 인수입니다. 100%. 2억 1200 전액이 인수입니다. 전액이 인수. 이해가시죠? 써놨네. 배당 종기일 후에 신청했다. 그럼 하루쯤만 좀 하든지, 그죠? 헷갈리게. 그래, 이런 사람 때문에, 요 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뻥끗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채권자만 좋아지는 거지, 자구전. 그게 플러스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자, 이 돈이 10% 아까 뛴 사람들이죠. 이 돈이 아까 누가 더 봅니까? 알겠지? 요 뒤에 주저사, 가압류가, 자, 가압류는, 강제경매는 요거는 안분배당입니다. 가압류 뒤에 주선 사람은 안분배당. 무슨 말이죠? 많으면 많이 가자고. 채권의 안분배당이니까 작으면 작고. 그런 겁니다. 자, 가압류가 1억이었어요. 뒤에 건조당이 1억이었어요. 1억 가지고 나눈다 그러면 5천씩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5천만원씩 가져간다. 그래서 요거는 전액 인수입니다. 2억 1200이. 전액 인수니까, 그럼 낙찰을 이 사람 기준에서 보면은 5천 주고 사면 되겠다. 그죠? 2억 1200 하면 5천만 정도. 그럼 요번에는 한 이 정도는 이제 팔려주겠다. 한 5천 정도 사면은 막 비슷하게 지금 따라붙지. 그죠? 그럼 요번에 팔리겠다.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취득세는 만약 요를 샀다. 취득세 아까 2억 1200을 플러스 합니까? 빼서 합니까? 더해서 합니다. 더해서. 취득세 더 합니다. 구청에도 가면 구독성 보고 있어요. 아이고 2억 1200이요. 인수 때문에 작게 받았네요. 딱 대입입니다. 그럼 팔 때는 대가지고 이제 현금액을 파는 겁니다.
차이는, 그죠? 양속에 할 때는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 지득할 때는 막 불리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맞는 거죠. 그렇게 계산이 맞죠. 옛날에는 그래 안 했어요. 옛날에는 5,500원 잡아놓고, 그래서 곱하기 뭐 1.1% 뭐 이래 했는데, 지금은 딱 인수가 있으면은 그거 딱 들여다보고, 아이고, 인수 때문에 싸게 받은 거네, 이거. 상가든 뭐든지 딱 그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주택연금에 적합한 몰차보다. 자, 봅니다. 시간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는데, 자, 보세요. 주택인데 1억 3천이다. 함양구인데 51% 주로 경남이 많다, 그죠? 절반 들이 많고, 그 다음에 화성시에 많이 들었네. 자, 화성시 한번 봅시다. 뭐고. 19에 52 4043. 뭐실이 349 들있노. 화성시 뭐 가깝죠, 서울에서. 그죠? 19에 52 4043. 이 4043 화성시 봅니다. 화성시 왜 이렇게 많이 들었죠? 화성시에 뭐 주택이 땅이 500평이고 건물이 90평. 자, 요거는 신경 쓸 거 없죠. 중복 경매 이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8억 3천짜리가 요까지 떨어졌고 뭐 법인권 대나도요. 해갖고 쭉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보니까 이제 토지 임야다. 지목이 임야네요. 임야고 자, 토지 그래가 이거는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경매는 필요 없어요. 경공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뭐 낙찰을 받으면 되겠고, 단독 주택이 2개고 하나, 2개, 2층짜리가 3개나 있네. 3개 있고 짜고 해갖고 여기 이제 있는데, 자, 문제는 건물 등기부에 1번 건저당 일자보다 3월 이상 다 넣네. 넣어주면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상관없죠? 자, 요거는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임의 경매도 된다 그는 거기 들어갑니다. 그죠? 건전함이 없죠? 없을고 할 때는 요거도 말소 기준 권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들어가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요게 경매 후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제 우리 수학생 전화 왔는데 시티세븐 오피스 낙찰 받았는데 전세다가 6천을 받아야 돼요. 근데 걔가 또 새끼 전세 나왔대요. 전전세. 그래갖고 그 사람 나가삐고 명도하에서 내 좁혔더니 나가삐고 전전세 받는 사람이 또 앉았는가 봐. 중격수에 딱 해가지고. 그 지금 나가라는 게 뭐합니까? B.J.R 좀 안 돼. 비제한. 배짜라 이라는가 봐. 그래갖고 소송한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명도 한수 줄 때는 명도 확인서, 인도 확인서 줄 때는 키를 딱 바꿔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티7에 그 거래 안 해갖고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어이, 배당기도 지내고, 이제 6천 가 있는 그 사람도 또 받아가고, 뭐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석 달 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전시하고 앉아있다, 지금. 앉아갖고, 나 못 나간다. 2년 기다리라, 이렇게는가 봐. 그럼 잡히는 것도 전전시할 건데. 다행히, 이제, 그러면 이제 법원에 인도 신청하면은, 법원에서는 애초에 없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경매할 때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 한번 부릅니다. 사보장에나 불러가지고, 어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신문기를 정합니다. 그럼 정한다고 한 14일 걸리지, 뭐, 그런, 뭐, 이 사람 또 한두 달 또 히트 같습니다. 물론 나야 되겠지만은, 이상한 사람이다. 자, 하여튼, 경매, 이게 말소 기준 권리 뒤에 들어온 사람은, 뭐, 여러분들은 뭐, 신경 안 써도 되겠나 싶더라. 그죠? 그래, 낙찰받으면 됩니다. 유치권 뭡니까, 이거? 이 뭐고? 자, 이래서, 이거는 채권자가 4억 5천에 들어오겠다고 지금 신고한 겁니다. 법원에다가. 아시겠죠? 너 지금 너무 선순위 많아서 너 줄 게 없으니까 우짤고 하는 게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순위 다 감안해서 4억 5천에 들어오겠습니다. 그거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때는 4억 5천 100에 들어야 되겠죠? 거기 들어야 되겠습니다. 4억 5천 100에 들어야 된다. 그거만 했네. 그죠? 새로 짓는가 봐요. 뭐 그렇네. 그죠? 뭐 시끄럽네. 유치권도 있고 뭐 시끄럽네. 세동을 짓는데 말이죠. 세동을 짓는데 유치권에다가, 자, 유치권 봅니다. 어차피 넣었으니까. 유치권은 저는 이렇게 봐요. 유치권 누가 신고했죠? 임영구. 해놨죠? 2억 700샀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700을 신고했고, 계산서 해가지고,
임영구, 하여튼, 임영구라 해놨어요. 유치권 신고 임시입니다. 임시. 그러면은, 저는 요거로 봐요. 뭐 본다고요? 현황 들어왔어. 자, 여기 보니까 임영구 씨가 뭐 나옵니까? 어쩝니까, 지금? 여기 있네, 뭐 있네. 자, 이런 거 꽂아 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 명령도 결정 잘 안 나죠. 여기서 이런 문구 없어야 돼요. 채무자, 소유자 산다. 뭐 이렇게 나오면 제일 좋은데, 이렇게 벌써 집행관을 갈 때, 딱 면담이 되고 짜고, 유지권을 주장한다.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이제 쉽지 않습니다. 알겠죠? 싼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잘 보시고. 자, 또 봅니다. 자, 충청북도에도 지금 보시면 많이 있어요. 충청북도에도 지금 있고, 제주도도 있고, 아산, 당진. 자, 요거는 그냥 많이 때리는 걸 제가 출제했으니까 좋은 게 하나 정도 낀 게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요게 중에 하나. 알죠? 요 중에 하나. 막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2번도 마찬가지. 평택시도 있고, 해성, 횡성군, 경기도, 안성시 쭉 있는데, 요거는 무작위를 했기 때문에 아까 유치원도 있고 막 그런 게 많습니다. 많으니까 잘, 함정이 뭔지 잘 봐야 될 겁니다. 봐야 되고. 그 다음 또 봅니다. 자, 농정어입니다. 농정금. 자, 23번입니다. 23번. 몇 페이지죠?